어디 갔지? 시작됐나? 되고 있구나. 이제 우리 커스터마이징 과정에서 했던 그 루프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루프는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루프는 우리가 얘기했던 헤더, 사이드바, 푸터 뭐 이런 영역, 콘텐츠 영역이 있다면, 헤더나 사이드바, 푸터 같은 경우는 다 거의 고정이죠. 고정되어 있는 형태인데, 콘텐츠가 이제 계속 바뀌는 형태이고, 그 콘텐츠를 워드프레스에 가져와서 한 개가 됐든지 10개가 됐든지 100개가 됐든지 반복해서 보여주는 걸 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get 헤더 부분, get 사이드 부분, get footer 부분이 고정된 영역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나머지 이 영역, 이 컨텐츠 영역인데, 그 컨텐츠 영역 안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표시한 이 부분이 루프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청한 글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하고 have post, 그다음에 있다면 while have post, 그게 있는 동안에 루프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하나씩 맨 위에 거부터. 그래서 빼고 하나를, 한 10개짜리 뭉치가 있다면 그 중에 while 동안에 하나씩 계속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하면 사라지잖아요. 마지막에 0이 되면은 while have post가 이제 false가 돼가지고 이제 없다, 이제 더 이상 없어. 10개 다 썼어. 그럼 end while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페이지 내비게이션, 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런 거를 출력해주는 이제 테마의 함수인 것이고, 저거는. 그다음에 else는 맨 위에서 글이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글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면, 있으면 저런 거 돌리고, 없으면은 다른 내용을 출력을 해줘라 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end if 해서 if 문이 끝나면서 루프가 완료가 됩니다. 좀 자세하게 보면 이거죠. 얘기 드린 대로 요청한 글인지 확인하고 루프를 시작을 하고, 루프가 종료가 되고 고문이 닫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글이 없을 경우에는 대비하지 않은 모습이죠. 루프는 이런 거란 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고요. 이런 형태, have post라는 함수와 the post라는 함수, 이런 것들이 눈에 익었으면은 그냥 과정을 보시면 돼요. 커스텀 루프를 한번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템플릿 파일들의, 아까 이런 내용들은 템플릿 파일들에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건 뭐냐면, 어떤 사용자가 어떤 뭐 목록이 됐든 페이지가 됐든 어떤 글을 보러 들어왔건, 뭐 카테고리 목록이 됐건, 뭐 이런 식으로 뭐 검색 목록이 됐건, 그 URL을 통해서 접근을 했을 때 워드프레스가 자동으로 템플릿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때 보여주는 것이고, 자,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특정 부분에 어떤 루프를 내가 따로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커스텀 루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변수에다가, 오브젝트에다가 더 쿼리라는 new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w 쿼리 오브젝트를 하나 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요. 이 아규먼트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그냥 임시로 넣는 거고, 원래는 저기에 여러 가지를 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 후반부에 설명을 하고 저렇게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저 더 쿼리라는데 루프에 대한 뭔가가 하나, 그 객체가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쿼리 객체가. 그러면은 여기 루프는 좀 다르죠. 아까는 그냥 have post라는 함수였는데, 더 쿼리라고 아까 그 클래스 호출을 해서 만든 오브젝트 안에 있는 또 메서드가 있는데, 그 이름은 똑같아, have post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불러요. 더 쿼리 화살표 have post.
라고 부르고 또 똑같이 합니다. 근데 저 오브젝트에 있는 메서드를 부른다는 거 빼놓고 다 똑같죠? 해 포스트라고 물어보고 if while 그리고 더 포스트 이 세 가지 함수를 똑같이 쓰죠. 이름이 똑같아요. 저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고 나서 저렇게 하게 되면 저 안에서 뭘 할 수가 있냐면 템플릿 태그들을 쓸 수가 있어요. get the title 루프 안에서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뭐 어떤 글인지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 루프 안에서 매번 똑같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타이틀이 계속 바뀌게 되고 10개면 10개마다 타이틀이 계속 찍히게 되겠죠. 좀 이따 한번 우리가 같이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WP reset post data 이게 뭐냐면 이거는 커스텀하게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페이지 안에 원래의 또 포스트 데이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getter title 뭐 이렇게 쓰는 또 원래 루프가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좀 이해가 하기 어렵다면은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페이지를 보러 갔어요. About Us라는 페이지를 보러 갔어요. 그럼 그 페이지는 원래 그 페이지의 포스트가 About Us라는 페이지 포스트가 기준이 되잖아요. 그걸로 워드프레스를 인식하고 모든 뭐 타이틀이라든지 다 적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간에 이걸 써버렸어. 사이드바나 뭐 조그만 박스를 통해서 뭐 조그만 리스트를 보여주려고 이걸 써버렸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 getter 타이틀을 쓴 것 때문에 더 포스트라는 함수를 쓴 것 때문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포스트는 뭐가 되냐면 이 루프의 마지막 포스트가 아직도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원래 워드프레스 걸로 환원을 한번 시켜줘야 돼. 그게 WP reset post data예요. 그러니까 About Us라는 포스트로 다시 한번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이제 그 쿼리 자체를 다시 한번 리셋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WP reset 쿼리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를 통해서 다시 워드프레스 전체의 그 원래 것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WP reset 쿼리를 쓸 때는 다른 함수를 쓸 텐데 어떤 때냐면 잠시만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떤 함수들 때문에 쓰는지를. 쿼리 포스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뭐냐면 아까 이제 원래 워드프레스를 출력을 할 때 사람들이 URL을 통해서 들어와서 어떤 페이지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걸 아예 대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함수는 사용자가 어떤 URL로 들어왔건 간에 자기가 이 URL로 들어왔을 때는 아예 카테고리 목록을 보여주고 싶어. 어떤 URL이든 간에 그럴 때 카테고리 목록을 부르는 쿼리를 써서 그거를 완전 덮어버리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잘못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펑션 내용을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 글로벌 오브젝트인 W 쿼리를 얘는 덮어 써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걸로. 아예 덮어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예제로 봤던 커스텀에서요. 저렇게 해버리면은 이 앞에 오브젝트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루프 돌리시듯이 돌리면 돼요. 원래 루프 돌리시듯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쿼리 포스트라는 함수를 썼을 때는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워드프레스 자체 거를 완전 덮어 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 써버렸을 때는 다시 워드프레스 원래 거로 다 돌려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WP reset 쿼리를 통해서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커스텀 루프를 쓰는 게 좀 더 편하겠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포스트보다는 잠시 녹화를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덮어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저기 하는 거죠.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할 때는 워드프레스의 기본 것을 아닌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할 때는 상관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봤다면 전부 기본적인 사항은 이해를 하신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잠깐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을 봤을 때 제가 그 중간에 그게 나왔었잖아요. 게템플릿 파트. 게템플릿 파트 잠깐 얘기하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게템플릿 파트는 매번 우리 저기 할 때마다 얘기하죠. 이 루프를 돌릴 때 좀 글마다 뭔가 특징을 가지고 좀 다른 모양새로 출력을 하고 싶을 때 게템플릿 파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좀 다이나믹하게 컨텐츠를 불러올 수 있어요. 불러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예제에서는 그거였잖아요. 그 앞에는 이름이 컨텐츠고 그 다음에 다시 대시 뒤에는 또 다른 이름의 것. 지금 예제로 들었던 예전에 봤던 거는 그거였죠. 여기 뭐 갤러리니 뭐 이런 거는 다 그거죠. 포스트 포맷의 별로 다른 형태의 템플릿 파일을 가져다가 보여주는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기본적인 사용 예이고 이거 외에도 뭐 이런 특징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를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포스트 포맷이 그러니까 포스트 타입이 다양하게 출력되는 형태에서 혹은 똑같은 프레임 안에서 포스트 타입별로 컨텐트 부분만 다르게 출력하고 싶다. 뭐 리스트나 뭐 이런 데서 그럴 때는 그 페이지에 그 내가 지금 출력하고 있는 형태의 혹은 루프에 포스트 타입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getPost 타입이라는 함수를 알 수가 있어요. 루프 안에서. 그럼 getPost 타입이라는 그 함수를 통해서 포스트 타입을 알게 되면은 뒤에 네임 부분에 getTemplate 파트 한 다음에 앞에는 슬러그, 콘텐트 뭐 보통 한다면 뒷부분의 네임을 포스트 타입의 이름으로 정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컨텐트 다시 포트폴리오.php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나는 포트폴리오용 템플릿 파일을 하나 똑같은 루프 안에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뭐 다른 기본적인 템플릿 파일이나 뭐 index.php 뭐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머지 컨텐트 부분은 컨텐트 다시 뭐 포트폴리오, 컨텐트 다시 포스트, 컨텐트 다시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저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주의할 점이라면 이런 식으로 할 때 컨텐트 다시가 없는 컨텐트.php를 기본적으로 하나 만드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희한한 포스트 타입이 나왔을 때 내가 무슨 플러그인을 깔아서 포스트 타입이 하나 생겼어요. 나는 혹은 테마 제작자가 그거용 템플릿 파일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은 이 getTemplate 파트에서 뭘 찾아가게 되느냐? 컨텐트.php를 찾아가게 됐어요. 그죠? 컨텐트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새로 저기 한 게 토픽이라는 거랑 그 포스트 타입이라면 컨텐트 다시 토픽.php가 없다면 얘는 뭐를 찾느냐? 컨텐트.php를 찾아요.
근데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거죠. 내가 사용하는 거용은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컨텐츠 다시 포스트도 만들었고 컨텐츠 다시 뭐 포트폴리오도 다 만들었어. 그걸로 끝내버려요. 그러면 예외사항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플러그인을 누가 설치할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뭔가가 워드프레스 자체에서 호출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죠?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템플릿 파일이 없어요. 오류가 발생하진 않아요. 빈 공간이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파일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출력해줄 기본형의 출력 파트는 항상 필요하다는 거죠. 포스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콘텐츠 다시 post.php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포스트용을 기본으로 삼아서 포스트용은 콘텐츠.php로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주의할 점이에요. 뭐 이거는 조금 있다가 뭐 우리 예제를 할 때도 잠깐 쓸 것 같아서 한번 보여준 거고요. 나 아까 얘기했던 아규먼트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다 일일이 다 저도 못 외워요. 그냥 많이 쓰는 것만 예를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자주 쓰는 것만. 하지만 그게 필요할 때는 뭐 코덱스 페이지나 이런 데 가서 찾아보면 돼요. 근데 자주 쓰는 게 뭐 포스트의 경우 나는 뭐 3번 카테고리의 글만 보여줄 거야. 라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하는 거죠. 캣은 3. 맨 위에 있는 건 뭐냐? 나는 전체 글 목록 중에서 포스트 목록 중에서 3번과 8번을 제외한 글 목록을 보고 싶을 때 마이너스를 붙여 앞에. 기본적으로 이건 여기서만 쓰는 거예요. 카테고리에서만. 딴 데서 못 써요. 카테고리는 저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하고 8번 카테고리 제외한 나머지 글은 다 보여주겠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저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쓰는 거는 맨 위에 거랑 그 아래 거랑 차이는 뭐겠어요? 하나는 스트링 형태로 쿼리 스트링 형태로 쓰는 거고 밑에 거는 그 아규먼트 값을 저거로 주는 거죠. 어레이로 보내주는 거죠. 어레이로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어레이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어레이로 쓰는 게 편한 게 뭐냐면 이 스트링으로 하게 되면 뒤에 쭉 나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캣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엔드 표시 알죠? 엔드 표시. 그 다음에 포스트 타입은 토픽, 엔드, 포스트 포 페이지는 9, 뭐 엔드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아래 있는 이 값 안에 또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레이 값이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사용해도 좀 복잡하게 사용하다 보면 그럴 경우는 이 스트링으로 해결이 안 되죠.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되게 복잡해져요. 막 글이 막 그런 거는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던져주는 거 어레이로 만들어서 던져주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 값을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뭘 할 수가 있느냐? 잠시만요. 이런 설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서부터 이제 파라미터 값이 이제 시작돼요.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씩 잠깐 봅시다. 이제 이거는 어떤 특성 작성자의 그러니까 작성자 글 쓴 사람의 글만 목록을 내가 쭉 보여주고 싶을 때 author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아이디를 쓰거나 author name 한 다음에 그 유저 나이스 네임을 쓰거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근데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걸 하고 싶어. 그때는 author 언더바 2개 in 한 다음에 유저 아이디들을 어레이 값으로 넘겨주면 돼요. 1번, 3번, 9번, 10번, 20번의 사람 거를 보여주고 싶어. 그 반대의 경우, 여기의 경우 author 언더바 2개, not 언더바 in. 그러니까 모든 사용자 중에서 1번, 3번 예를 들어서 뭐 관리자 거만 빼고 보여줘. 뭐 이런 경우, 뭐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형태를 한번 봐두시면은 자 사용자는 author고 author name이고 그죠? 그다음에 author 언더바 2개 in, author 언더바 2개 not 언더바 in. 자 이런 형태의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거의 동일합니다. 내려가 볼게요. 이제 카테고리. 그죠? 이제 캣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예전 워드프레스 초창기에 썼던 거이기 때문에 계속 남겨두긴 하지만은 사실 저거는 많이 안 쓰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편하죠. 그래서 cat 아까 어서랑 똑같죠? 그냥 카테고리 네임 그죠? 똑같죠? 카테고리 슬러그를 쓰는 거고요. 카테고리 언더바 엔드 이거와 이거 자 in하고 end의 차이는 뭘까요? 그렇죠. 이게 카테고리 특징을 그 텍사노미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돼요. 다중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죠. 응? 다중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end는 뭐겠어요? 이것도 선택되어 있고 저것도 선택되어 있는 거. 이것도 체크되어 있고 저것도 체크되어 있는 거. in하고 차이는 뭐겠어요? 이거에 체크되어 있거나 저거에도 체크되어 있거나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쭉 보시면은 그래서 태그도 똑같죠. 태그 ID, 태그 end, 태그 in, 태그 not in 이런 걸 보면은 내가 뭘 커스텀하게 루프를 만들 수 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쭉 내려와서 네. 텍사노미 쪽을 내가 넘어갔네요. 네. 텍사노미를 봅시다. 텍사노미가 제일 약간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이긴 해요. 근데 좀 복합적인 거죠. 복합적인 거. 이것까지는 나중에 개발자들이 막 복잡하게 할 때 쓰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거의 쓸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면 이해를 하시고 하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워드프레스 안에는 다양한 커스텀 포스트 타입이 있고 커스텀 텍사노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스트만 봐도 기본적으로 카테고리하고 태그가 동시에 텍사노미가 먹혀있죠.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게 했냐면 멀티플 텍사노미 쿼리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그거죠. 카테고리는 1번이고 태그는 뭐가 달려있는 것. 그죠? 그거를 동시에 여러 개까지 처리할 수 있어요. 막 밖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는 막 그다음에 다른 플랫폼에서는 내가 SQL을 짜야 돼요. MySQL 쿼리를 짜야 돼요. 조인을 하고 and 뭐 조인 1, 조인 2, 조인 3 해가지고 and, or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이런 포맷 안에서 아규먼트의 특징을 알고 그거에 대한 걸 넣는다면 다 괜찮은 거죠. 자, 요것만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좀 복잡하겠지만은 요런 게 가능하다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포스트 타입은 포스트인데 그 다음에 텍스트 쿼리를 시작하는 거. 이 안에 여러 개의 텍스트 쿼리를 넣을 수 있는데 지금은 요 어레이 하나만 넣은 거예요. 자, 뭐겠어요? 텍사노미는 피플이고 읽어보면 돼요. 필드는 뭐냐면 이 텍사노미의 그 조건, 내가 어떤 텍사노미 그 텀에 뭔가를 하나 지정을 하는데 지정하는 조건 중에 뭘로 조건을 할 거냐. 자, 슬러그로 할 거냐. 그 텍사노미 슬러그로 할 거냐. 아니면 보통 이제 ID로 할 거냐. 이제 텀에 ID가 있죠.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필드는 슬러그로 난 결정을 할 거야. 슬러그가 밑에 있는 거. 텀은 밥이라는 슬러그를 가진 거를 가져와. 텍사노미가 피플이고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걸 해볼까요? 텍사노미가 포스트 태그고 그죠? 필드는 슬러그 그 다음에 텀은 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밑에 또 넣을 수 있죠. 컴마 한 다음에 이 어레이를 똑같이 복사해서 텍사노미는 카테고리고 필드는 또 뭐 슬러그 아니면 뭐 텀 아이디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죠. 텀 언더바 아이디겠죠. 그 다음에 텀은 뭐 여러 가지. 자, 여기는 하나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텀스에도 여기에 잘 읽어보시면은 텀이라고 안 되고 텀스라고 되어 있죠. 다 복수형을 해놨잖아요, 일부러. 왜 그랬어요? 복수의 그 텀을 검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어레이로 한 다음에 어레이 값으로 밥, 콤마, 뭐 제임스 콤마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넣으면은 카테고리가 이거인 저거를 아니죠. 피플이 밥이나 뭐 제임스나 이런 애들을 가져오는데 포스트 타입은 뭐인 거? 포스트인 거.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이 포스트 타입도 복수가 가능해요. 근데 포스트 타입도 어레이 값을 넘기면 돼요.
포스트 타입은 포스트, 어레이, 포스트, 콤마 뭐 포트폴리오, 콤마 뭐 프로덕트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복잡해지겠죠? 복잡해지는 만큼 쿼리가 좀 무거워지고 그 걔네들이 가져오는 속도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느려져요. 데이터베이스 양이 아주 방대하다면 더 느려질 수 있겠죠. 그거는 뭐 어차피 내가 SQL을 짜는 거랑 똑같습니다. 느려지는 건 느려지는 거예요. 저 아까 인하고 네. 엔드하고 차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하고 엔드의 차이는 그거예요. 엔드는 그리고, 그죠? 네. 인은 오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엔드는 뭐 그러니까 엔드하고 A하고 B가 왔을 때 엔드로 했으면 A하고 B에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 그렇죠. E는 A나 B 둘 중에 한 군데 그렇죠. 포함돼 있어요. 응. 그 우리 그 뭐지? 그 이름을 까먹었네. 우리 동그라미 몇 개 그려가지고 뭐 겹치는 부분하고 교집합, 복집합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는 그 동그라미 전체예요. 동그라미도 여러 개를 내가 다 해놨으면 그거 걔네 소 안에 어디든 속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1, 2, 3번. 근데 교집합, 엔드의 경우는 교집합 딱 겹치는 데만. 자, 이거는 눈으로 보면 편해요. 볼까요? 잠깐만요. 어디 봅시다. 여기를 보면 되겠네. 여기서 만약에 이거 말고 이게 좋나? 이것도 아니네요. 창을 띄워놓은 게 있는데 이건가? 여기도 아닌데 그냥 다시 띄웁시다. 여기 페이지에서 어디 공공일 자 글을 등록한다고 했을 때 그거죠. 카테고리가 뉴스 퍼스널 카테고라이즈드가 있어요. 원 카테고라이즈드가 있어요. 어? 그러면 어떤 한글은 뉴스에 체크가 되어 있고 어떤 한글은 퍼스널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엔드 해가지고 뉴스 엔드 퍼스널 했어요. 뉴스만 체크한 애들하고 퍼스널만 체크한 애들은 안 되겠죠.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뉴스에도 체크되고 퍼스널에도 체크된 애들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5호는 뭐겠어요? 뉴스만 체크된 애들이나 퍼스널만 체크된 애들이나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는 그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 있나요? 금방 그 창은 똑같았구나. 자, 여기서 마우스가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태그 뭐 이런 거 다 똑같아요. 태그 엔드, 태그 나딘 뭐 이름이 이해되시죠? 태그 언더바 슬러그 언더 엔드 슬러그 인 뭐 다 딱 이름 보면 이제 이해가죠. 이름 보면 이제 이런 복잡한 거를 이런 거 하나만 할 때는 엔드만 쓰거나 인만 쓰거나 뭐만 딱 태그만 쓰거나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아까 우리 얘기나 말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개 된 거를 한번 얘를 밑에 됐죠. 어레이 무비 장르라는 텍서노미 그죠? 슬러그가 액션이나 코미디인 거 그죠?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이제 또 다른 얘기가 텀 아이디라는 필드를 기준으로 액터의 텀 아이디가 103이나 115나 206이나 자, 더 복잡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개발자들만 쓴다고 내가 얘기 들은 거예요. 오퍼레이터가 not in 이게 아까 얘기한 not in이고요. 이거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좀 넘어갈게요. 예. 자, 쓰는 게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포스트. 내가 글을 몇 개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메타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메인에 출력되는 용 해서 메타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체크를 해놨어. 그 다음에 그걸 옵션 값으로 저장을 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는 뭐 포스트 인 이런 식으로 몇 개를 포스트 1번, 3번, 5번만 다 보여줘. 나는 뭐 뭔가 쿼리 할 게 없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나는 글 아이디 3개를 알고 있어. 그것만 딱 가져와서 보여줘. 포스트 인 뭐 이런 식이죠. 포스트 낫인 내가 뭐 공지사항에 올린 건 다 빼고 보여줘. 포스트 낫인 이를 쓰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우리가 자주 쓰는 건 아니게 될 거고요. 다 넘어가서 우리가 자주 쓰는 거는 포스트 타입, 그죠? 포스트 타입이 포트폴리오인 것만 우리는 돌리겠어. 루프를 만들겠어. 그죠? 그런 경우가 많겠죠. 포스트 타입이 프로덕트인 것만 가겠어. 근데 뭐 프로덕트인 경우는 거의 쓰지 않는 게 우커머스가 다 루프로 제공해주니까 우리 쓸 필요가 없죠. 그런 식인 거죠. 그리고 다른 거는 다 됐고요. 페이지네이션이 또 쓸만한 거겠죠. 자, 페이지당 몇 개냐인데 우리는 페이지당이라고 하지 않고 한 루프당 몇 개냐, 한 루프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루프당 몇 개를 보여줄까? 그거는 우리가 워드프레스 관리자 화면에서, 그죠? 사실은 관리자 화면에서 우리가 세팅 리딩에서 우리가 한 번씩 다 봤던 거죠. 글을 몇 개씩 보여줄까?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죠. 그죠? 10개씩 보여주겠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루프를 만들면서 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거 개수대로인 거예요. 이거 개수대로 출력이 되게 돼 있어요. 테마 설정 이런 건 상관없어요. 내가 따로 루프 만드는 건 워드프레스 기본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따로 하겠다. 10개 할 거면 저거 안 바꿔도 되고. 근데 나는 바꿀 거야. 3개만 보여줄 거야. 그럴 때는 포스트 퍼 페이지라는 이걸 씁니다. 이런 거 정도만 하는 거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아, 이게 가능해? 이런 게 뭐 인이 있고 뭐가 뭐 나딘이 있었고 뭐 엔드가 있었는데 이런 것만 알고 계시다가 이 페이지 와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되든가? 되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그 정도. 마지막으로 요거죠. 오더와 오더 바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뭐 목록 볼 때 그거 보잖아요. 이름 순으로 정렬하고 싶어요. 그죠? 뭐 최근 수정된 순으로 등록하고 싶어요. 최근 등록된 순으로 조정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게 오더고 오더 바이고 맞아 오더 바이고요. 오더는 뭐냐? 어센딩 디센딩에서 뭐 정차순 역차순이 되는 거죠. A to Z냐 Z to H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센딩 디센딩에서 줄임말 ASC, DESC라고 씁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아규멘트에서 오더 바이는 제목, 타이틀 제목의 순서대로. 근데 오더는 뭐? DESC면 역순, 그죠? 디센딩이니까. 잠깐 이거 발음은 오름차순, 내림차순이죠, 그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자, 근데 여기도 간단하게 이런 거를 정할 수는 있어요. 우선순위, 차선순위. 그죠? 제목이 똑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목이 똑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는 메뉴 오더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페이지 만들 때, 그죠? 페이지 어디 있죠? 페이지. 잠깐 다시 페이지를 제작을 할 때 잘 사용하지는 않으실 수 있겠지만 오더라는 게 있어요. 오더. 그죠? 이 오더라는 거는 페이지의 오더, 그러니까 정렬 순인 거예요. 이거는 뭐 1, 10, 100, 뭐 자기 숫자라면 뭐든지 넣을 수 있어요. 넣어서 조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오더가 있는데 오더를 내가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하나는 1, 하나는 0, 하나는 뭐 3, 하나는 8 해놨어요. 그럼 페이지 목록을 불러올 때 그거 순서대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정렬할 수가 있겠죠. 이 번호 순서대로. 근데 내가 1 똑같이 하는 게 또 있다고 쳐봐요. 그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만약에 똑같이 1번이면은 그 다음에 제목 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해라.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메뉴 오더대로 하는데
요게 똑같으면 타이틀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긴 콤마가 아니에요. 한 칸 띄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랜덤 섞어서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도 랜덤 같은 경우도 무심코 썼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를 저 랜드로 하면은 퍼포먼스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저거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뭐 하이 퍼포먼스나 그런 게 필요한 사이트에서는 랜덤으로 돌리는 거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뭐냐면 랜덤이 그런 이유는 그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전체에서 랜덤이니까. 그죠?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한번 랜덤으로 한번 돌리려면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한번 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것은 뭐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번 지금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이니까 한번 나중에 관심 있을 때 읽어보세요. 그럼 내가 메타 뭐 커스텀 포스트 메타 값을 기준으로 글을 가지고 싶은데 뭐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다 하기에는 우리 레벨에서는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우리가 다룰 시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때 다루기로 하고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굉장히 내용은 많지만은 이게 다 하나도 빠뜨릴 내용은 없어요. 근데 매번 필요한 순간은 없을 뿐인 거죠. 근데 이 다양함 때문에 워드프레스가 강력한 거예요. 사실은 이 쿼리의 다양함 때문에. 자, 요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요까지만 하면 커스텀 루프를 기본적인 개념은 다 이해를 했어요. 근데 커스텀 루프가 진짜로 필요하냐 사실은 이 얘기를 저는 한번 하고 싶은데 봅시다. 이거를 진짜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느냐. 사실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숍이라는 페이지 가볼까요? 숍 디폴트 숍으로 한번 가볼게요. 디폴트 숍으로 가요. 그 목록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블로그 한번 가볼게요. 블로그에서 사실은 이 페이지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언택 카테고라이즈라는 카테고리의 글만 보겠어. 그러면 이 주소로 들어가면 그 글이 보이는 그 카테고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 아까 카테고리 people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한 글만 보겠어. 이 주소책에서 POPL이 카테고리 people을 가면 돼요. 근데 여기 people에 속한 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면 가서 한번 넣어볼까요? 자, 글에 가서 전체에다가 people을 한번 다 적용을 해볼까요? 아, 퍼스널이구나, 퍼스널. 아, 제가 잘못했네요. people이라는 건 아까 예제였었고. 퍼스널? 보면 되고, 그죠? 우리가 커스텀하게 쿼리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내가 무슨 태그 달린 글만 보고 싶어. 그 태그 쪽으로 가면 돼요. 그죠? 태그가 뭐가 달려있는지 한번 볼까요? 태그가 푸드라는 태그 한번 글만 가볼까요? 태그 푸드 가면 돼요. 그죠? 우리가 만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럼 URL을 다 사람들 직접 입력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메뉴에서 어떤 카테고리에 속한 글을 보도록 메뉴를 만들어서 넣으면 되잖아요. 끝. 그죠? 뭐가 됐든지 다 이런 식으로 주소를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워드프레스가 강력한 이유를 하나 잠깐 예를 들자면 매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번 과정에서 또 얘기하면 더 강력해 보일 거예요. 자, 이런 다양한 그 형식의 이런 목록들을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죠? 다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가져올 수 있는데 뭐 다른 우리가 커스텀 쿼리를 개발하지 않고도
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자가 태그를 짜서 루프를 만들고 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이 URL을 알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저번에 이제 사장님이 그 개인적으로 질문 주셔서 피드 뭐에 대한 피드가 안 나와요. 했는데 그 사이트는 글을 등록을 하면서 포스트라는 포스트 타입 원래 기본 가지고 있는 포스트 타입에다가 블로그 글을 등록하지 않고 블로그라는 포스트 타입을 만들어서 거기다 등록을 했었어요. 그러니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원래는 여기다가 피드를 치면은 그죠? 글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던 거죠. 근데 그것 말고도 우리는 또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어떤 피드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 검색 등록을 하러 갔어요. 검색 등록을 하는데 피드를 등록을 하래. 근데 피드 등록을 하는데 나는 원하잖아. 내가 상품을 내 상점을 해요. 그럼 글도 올리지만은 상품도 등록한단 말이야. 그죠? 상품이 등록됐을 때 그 상품도 피드에 나오게 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야 네이버 검색에 피드 등록한 의미가 있죠. 그죠? 응? 근데 여기서 피드가 개수가 있잖아요. 네. 전체 글을 가져가게 할 수는 있나요? 전체 글은 불가능하죠. 근데 불가능하지만 가능하기도 해요. 휴식글만 10개가 자, 리딩 세팅에서 많이 해놓으면 되는 피드를 10,000개를 해놨다고 쳐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최초 가져갈 때는 뭐 100, 1000 내 거로 한 다음에 가져간 걸 확인하고 나면 다시 줄여요. 처음에만 높게.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래봐야 자기네들도 뭔가 있을 거예요. 한계 리밋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잘 읽어보면은 최근 뭐 1년간의 것만 수집합니다. 라든지 최근 몇 개만 수집합니다. 라고 그 걔네 문서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별 무의미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을 쓰고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다 글이죠? 자 그러면 자 샵으로 가봅시다. 디폴트 샵으로 가볼게요. 샵이라는 거는 워드프레스 이 우커머스라는 플러그인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목록 페이지예요. 그래서 샵이라는 데 가면은 그 기본적인 룰에 의해서 상품 목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런 페이지들 같은 경우에 뒤에 바로 그냥 피드를 붙여봅시다. 과연 우커머스는 아마 기본적으로 해놨을 거예요. 자, 약간 서버가 느리니까 잠깐 기다려 줍시다. 이게 느리면 그렇죠? 포트폴리오 이거만 느린 것 같으니까 다른 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페이지를 간다고 쳐봐요. 얘만 느린 것 같은데 뭔가 탭을 띄워서 볼까요? 다 느리네요. 자 기다립시다. 어쨌든 다른 설명을 먼저 하면서 기다립시다. 자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시면은 뒤에 물음표 한 다음에 어떤 주소가 있을 때 자기 주소에서 뒤에 물음표 한 다음에 포스트 타입은 포트폴리오. 자 이게 쿼리 스트링이에요. URL 쿼리 스트링이에요. 여기서는 URL 형태의 쿼리 스트링이에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워드프레스한테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 있어요. 주소로. 그럼 내 홈페이지 주소 뒤에 물음표 한 다음에 포스트 타입은 포트폴리오. 뭐가 되겠어요? 포트폴리오 포스트 타입인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목록 페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피드를 붙이면 포트폴리오 피드가 돼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아직도 워드프레스 기본이면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워드프레스 피드에 무슨 피드가 필요한데 제작을 따로 해야 되나요? 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답변을 안 달았지만 페이스북에 질문이 왔어요. 어떤
그 파트너사별로 피드를 제공하고 싶은데 플러그인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파트너사별로 카테고리나 태그를 등록을 한 다음에, 그죠? 태그 등록된 거에 대한 피드를 제공을 하면 되죠. 네? 끝이죠. 피드는 개발해야 되나요? 원래는 옛날에는 다 개발해야 되고, 아직도 그 웹 에이전시들이나 이런 데서는 따로 개발한 자기네 솔루션에서는 그 피드는 다시 개발해야 됩니다 해서 개발 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기죠. 근데 이거는 비용을 받으셔도 돼요. 뭐 개발자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나중에 뭐냐, 이거를 구성해주는 비용이에요. 구성해주는 비용.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교육 비용 차원에서. 세 번째로 얘기하자면 뭐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커팅이 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견적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뭔가 내가 상품을 살 때 이거의 상품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고객이 결정하는 거고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워드프레스를 내세울 필요 없다는 얘기도 같은 의미인 거죠. 워드프레스라는 좋은 툴을 내가 개발하는 제작자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툴에 대한 이익을 내가 보는 거지 다른 건 없는 거예요. 보통 개념이 그래요. 다른 뭐 삼성, 뭐 전자제품, 아이폰 안 그럴 것 같죠? 얘네는 그 부가가치를 다 매겨서 가격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 직원 있는데, 아니면 그 자기 장비 있고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값을 받아요? 아니죠. 그거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그 자기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시장에서 형성된 거잖아요. 그 시장에서 형성됐을 때 그 가치는 얘네가 제시를 하는 거고, 그 가격이 소비자가 맞다고 하면 사는 거고, 이건 왜 이렇게 받아요? 안 사는 거죠. 물론 꼭 그 가치를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가치가 된다면 받는 게 정상이지만 소비자가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저기 하지 않는다면 못 받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장에서 다른 툴들은 피드를 개발을 해야 받아요. 그죠? 그죠? 근데 뭐 이 장점을 난 요구하는 사람으로서 피드를 그냥 제공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피드를. 메리트를 느낀다면은 얘보다 저기 하지만, 제작 비용이 저기 하지만 좀 비쌀 수 있지만은 이렇게 되니까 사용하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해준 다음에 나중에 피드를 해달라고 그러면 비용이 얼마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그건 선택인 거죠.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이거의 가치가 결코 그 무료라고 해서 가치가 공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가 공짜라는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짜라고 하면은 자기가 기존에 하던 이거 뭐 포맷을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해서 원래 만들던 거, 그런 상태를 공짜로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어떻게 이어지겠어요? 필드 해달라면서 원래 XML 형태가 아닌 다른 필드를 넣어달라 그러겠죠. 그건 공짜 아니겠죠?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됐네요. 그죠? 이거는 지금 페이지랑 헷갈려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포스타일 포트폴리오. 이거 말고 아까 샵에서 보는 게 좋은데, 아무튼 그래요. 따로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퀄리스팅이면 네. 엔드 하면은 같이 다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URL만으로도 메뉴를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다 하다 끊겨서 그런데, 우리 예제를 여기 느린 데서 따로 보지 말고, 아마 다른 이유 때문에 아마 느린 것 같아요. 퀄리가 약간 종합이 된다거나, 아니면 페이지 빌더에서 뭐 저기 하는 거랑 뭐 융합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낼 수 있는 게 이거였죠. 이제 플러그인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것만 나오죠. 글만 나오죠. 지금 글만 나오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내가 까먹었네 그거를. 타입은 오류였나? 포스트 타입 오류였나? 아까 아규먼트는 N이 모르잖아요. 아 그거 말고 플러그인을 만들었으니까. 아 이거 말고 그냥 주소를 내가 까먹었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걸로 합시다. 만약에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보여주려는 거죠. 우리는 주요 콘텐츠가 블로그 글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주요 콘텐츠는 Q&A예요. Q&A가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이 많이 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토픽 그럼 뭐가 되겠어요? 토픽스인가? 토픽스라는 주소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그 법칙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아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포스트 타입은 뭐겠어요? 토픽. 이 포스트 타입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이 포스트 그거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 봐요. 그럼 주소가 바뀌죠. 요거 그대로예요. 요거 그대로 바뀌어서 쓰면 돼요. 토픽. 그럼 똑같죠. 아까 페이지랑. 근데 이거를 프리디 URL 그래가지고 이 주소를 이쁘게 만드는 기술을 워드프레스 쓰고 있잖아요. 그게 등록이 돼 있으면은 그 등록된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토픽스였던 거죠. 해볼까요? 페이지는 똑같아요. 결과는. 그죠? 근데 이게 토픽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피드 붙이면 다르죠. 네. 이게 피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상품이면은 프로덕트 하면 상품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제가 아까 얘기하려는 건 뭐죠? 플러그인을 만든다면 그냥 기본 피드에도 내가 원하는 여러 개의 포스터 타입들을 섞어서 다 내보내고 싶다. 일단 플러그인을 만들면 되겠죠? 프리게 포스트 뭐 이런 데서 만약에 피드라면 우리 조건문 뭐가 있었죠? 대충 예상해 보면 항상 is 뭐였죠? is 어카이브 뭐 is 카테고리 뭐 이거였죠. 피드는 뭐겠어요? is feed 겠죠? 그리고 is home 어렵죠? 근데 이게 아주 기본인데 is home 몰라 is home 뭐겠어요? is feed고 is home 뭐겠어요? feed도 아까 봤을 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카테고리 feed, 태그 feed 뭐 조합된 feed, 뭐 프로덕트 feed URL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근데 그냥 feed는 뭐겠어요? 그냥 이 토픽스 뭐 이런 거 없는 그냥 feed는 메인 feed 그죠? 홈인 거죠 이것도 한마디로 그죠? 그럼 플러그인을 걸 때 어떻게 하면 돼요? is feed end is home 이면 내가 원하는 포스트 타입을 몇 개 섞어줘. 그러면 기본 피드에도 토픽도 나오고 뭐 프로덕트도 나오고 블로그 글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야, 이게 왜 필요하냐? 다른 사이트들 같은 경우 피드를 그 검색 엔진 아니다 피드를 몇 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등록하지 않아도 다 잘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이버는 피드를 하나 이상 등록하지 못합니다. 돼 있죠? 그럴 때 피드 하나로 다 해주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때는 그런 식으로 플러그인 만들어서 하면 되고 만약에 플러그인이 없다면 제가 좀 그냥 만들게요. 아니면 우리 스터디에서 만들까요? 같이 한번? 혹시 아까 피드 쿼리 그 문 들어가 있으면 안 되나요 네이버는? 네? 쿼리문 들어가서 상관없어요. 주소는 다 상관. 워드프레스나 어차피 이 정보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렇죠. 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한국 워드프레스 사용자 모임 피드도 이런 식으로 등록을 했어요. 저걸 만들어서 플러그인 비슷하게 만들어서 함수에다 등록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등록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 갑시다.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URL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거를 왜 커스텀 쿼리를 만드느냐 뭐 한 가지 이유는 그게 있겠죠. 이런 페이지에서
쭉 페이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 특정 영역에만 다른 형식의 원래 URL과 상관없는 리센트 엔트리스 해가지고 최근 포트폴리오만 보여주고 싶어요. 몇 개만. 최근 글을 여기다 보여주고 싶어. 어떻게 되겠어요? URL과 상관없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자, 페이지 빌더가 활성화되면서 페이지 빌더를 통해서 뭘 하냐? 같은 목록인데 다른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블로그에서 봅시다. 블로그 모던. 기본 형태라고 봅시다. 이거는 워드프레스의 기본 URL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난 이렇게 안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어. 자, 이게 만약에 완전 통일이 된다면 보여줄 필요 없죠? 아니, 뭐 따로 뭔가 할 필요 없죠. 그냥 주소 찍으면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근데 두 가지 페이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고 저기서는 이 벽돌 형태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메이슨 형태로. 이런 식으로 뭐 로딩을 또 하고 추가로. 근데 이거를 나는 코딩할 능력이 안 돼. 사실 이것도 코딩으로 가능하거든, 개발이면. 난 개발자가 아니야. 그래서 페이지 빌더가 어떤 식으로 해줍니다. 어떤 그냥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죠? 그냥 원래는 그냥 어바웃어스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페이지인 거예요. 페이지인데 거기다 페이지 빌더 안에다가 이런 메이슨리 카테고리는 뭔 거 이렇게 해서 그냥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페이지 빌더가 커스텀 루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살펴볼까요? 자, 어떤 걸 보여줄래? 카테고리가 뉴스인 것만 보여줄 거야. 뉴스와 퍼스널인 걸 같이 보여줄 거야. 아까 그 개념인 거죠? 그죠? 그죠? 자, 포스트 넘버가 뭐겠어요? 몇 개 보여줄래? 였죠. 포스트 퍼 페이지. 그거죠. 자, 페이지네이션을 보여줄래 안 보여줄래 로드 뭐를 할래? 뭐 이거는 그거죠. 이해 뭐 할 거니까. 자, 이제 오더 바이 나왔죠. 그죠? 오더 바이. 뭐냐 나왔죠. 랜덤 있고 타이틀 있고 데이트 있고 다 있죠? 페이지 오더. 그죠? 다 있죠? 이게 그건 거예요. 그다음 이게 오더가 그거죠. 어센딩이냐 디센딩이냐. 페이지 빌더가 이걸 다 해주는 거예요. 커스텀 루프를. 그죠? 자, 이거는 그런데 뭐까지 있느냐? 자, 다른 걸 한번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메이슨리 갤러리에서 이거랑 좀 다른 걸 거예요. 아무튼 잠깐만요. 자, 이거를 가져와서 보여준다 했을 때 여기다 넣어봅시다. 여기다 넣을까요? 이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이 갤러리고 이거 아니네요. 빼고 뭐가 있을까요? 메이슨리가 원래 맞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맞아요. 앰플 좀 다르죠. 자, 이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포스트 타입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뭐 비주얼 컴포저는 포스트 타입을 따로 선택할 수 있어요. 볼까요?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비주얼 컴포저를 설치를 해놨어요. 일부러. 그래서 비주얼 컴포저 거를 한번 봅시다. 밑에 있죠? 자, 봅시다. 얘 거에다가 플러스를 해서 컨텐트 것 중에서 포스트 그리드라든지 이런 거 한번 넣어봅시다. 자, 보면은 뭐가 있어요? 포스트 타입을 선택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한 다음에 포스트 그 다음에 데이터 세팅스에서 여기 없나? 원래 있을 텐데 타이핑을 얘는 좀 다른 건데 여기 읽어보시면은 카테고리나 태그나 커스텀 텍사문이 입력하세요. 들어가서 입력을 해봐요. 아까 뭐가 있었죠?
퍼스널 기다림 나와요. 카테고리의 퍼스널인 거. 그죠? 자, 이런 형태라면은 자, 다시 모드로 가고 얘가 이렇게 됐네. 지금 약간 지금 둘이 충돌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해보면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죠. 나와서 보면 얘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어차피 이건 돼 있으니까 자, 카테고리랑 포스트 태그, 포스트 포맷은 포스트용이죠. 그럼 커스텀, 그러니까 포스트에는 포스트 타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딱 뭐가 붙어 있냐? 커스텀 텍서노미가 다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커스텀 텍서노미를 선택을 하면은 그 포스트 타입까지 선택을 하는 게 되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덕트 캣, 프로덕트 타입, 뭐 포트폴리오 엔트리스는 뭐겠어요? 포트폴리오고 프로덕트 어쩌고 하는 거는 샵의 상품들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쿼리에서 봤던 포스트 타입은 뭐고 텍서노미는 뭐인 거를 얘가 해주는 거죠. 프로덕트 타입은 뭐 아니면 쉬프트를 선택하거나 뭐 컨트롤 키나 뭐 이런 걸로 여러 개를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비지블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커스텀 루프를 따로 짜지 않더라도 페이지 빌더를 사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여기서 좀 더 얘네가 제공하는 거 이상의 뭔가를 하려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메타키 값이 무엇인 거, 그다음에 뭐 이거인데 이거인 거 여러 가지 조합을 하는 형식 좀 힘들겠죠. 여기서는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 지난 시간에 너무 어려워했던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요소를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쓰면 되겠죠. 클래스를 익스텐드해서 아니면 얘네가 뭐 비주얼 컴포저면 걔네가 등록하는 방식의 것들을 사용을 해서 좀 더 확장을 시키면 되겠죠. 익스텐드를 시켜서 그것까지는 어려우니 패스를 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활용합니다. 근데 저는 이 페이지 빌더의 이런 방식을 되게 편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 때문에 좋아하진 않아요. 자, 아까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 워드프레스가 기본적으로 URL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URL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거에 대한 익스텐딩 확장된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피드가 될 것이고 다시 가볼게요. 자, 아까 잠깐 얘기 너무 느려서 못 보여드렸는데 저 샵에 디폴트 샵이 있고 그죠? 메신 샵이 있어요. 메신 샵은 다른 거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피드를 붙인다고 이거에 대한 피드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네. 이건 페이지인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페이지 컨텐츠가 나오거나 뭐 이러지 않죠. 페이지에 지금 페이지 빌더로 제작된 거는 다 쇼트코드예요. 그죠? 쇼트코드가 피드에서는 보이는 게 있고 에스케이프드에서 다 사라지는 게 있어요. 이 경우는 다 사라진 경우죠. 그 경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관성이 사라져요. 메뉴별로. 만약에 카테고리 목록에 여기다 만들었어요. 카테고리 목록 페이지를 하나 메뉴를 만들어서 카테고리 목록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글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상관관계가 계속 발생을 하죠. 카테고리 목록에는 포스트 타입이 포스트인 거고 그죠? 그 중에 카테고리 목록인 거고 글을 보러 갔으면 그건 포스트인데 카테고리랑 연결이 있죠. 그래서 연결을 어떤 식으로든 API를 사용해서 시킬 수가 있어서 현재 페이지에 여기다라고 하이라이트를 시킬 수 있는 조건이 생기죠. 근데 내가 뜬금없이 페이지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죠? 거기다 카테고리 목록을 페이지 빌더로 이용해서 뿌려줬어요. 그 다음에 그 뭔가를 클릭을 한다고 해서 상관관계가 생길까요?
페이지와 포스트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죠. 뭔가를 연관시켜서 현재 페이지를 표시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이건 한 예일 뿐이고, 그런 식으로 워드프레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루프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 흐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연관성이 있어요. 그 연관성이 모두 무시되고 그냥 페이지 빌더로 표현만 되는 거죠. 하지만 페이지 빌더를 그래도 사용하는 이유는 항상 존재를 해요. 여기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내가 이 페이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나는 시간적인 능력도 변적적인 능력도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는 페이지 빌더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더 큰 장점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유의할 점은 그거죠. 내가 잃는 것은 잃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땡겨올 수는 없어요.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페이지와 포스트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여기까지. 물론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든 상관관계를 찾아내서 메뉴 틀이라든지 이걸 어떤 식으로 끼워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억지로 찾을 수 있겠지만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 억지로 껴 맞춘 건 어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CMS 사이트는 관리자가 자유롭게 운영하는데 그 장점이 있잖아요. 그죠? 메뉴도 바꾸고 뭐도 조정을 하고. 자, 억지로 껴 맞춘 경우 운영자가 운영을 하다가 메뉴를 바꿨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랑 위치를 바꿨어요. 조건이 바뀌죠. 만약에. 그러면 다 깨지는 거죠. 근데 그게 올바른 접근 방법은 아니죠. 근본을 깨트려 놓고 하는 거는 억지로 껴맞춘 거는 방법이 될 수가 없죠. 실제로 그렇게 작업을 옛날에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을 경우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놓은 거를 만약에 들어가서 메뉴가 원래 옛날에는 이게 됐는데 아니면 여기에 뭐가 나왔었는데 왜 안 나오나요?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제작한 사람이 아닌데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룰을 벗어난 억지로 껴맞춘 거는 찾기는 힘들어요. 그러면은 제작 의뢰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이거 하나 바꾸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그럴 수 있죠. 근데 기본 룰을 깨트리고 나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쉬운 거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그렇게 됩니다.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건 어쨌든 아주 좋은 사람에 따라서 대부분의 그 개발 쪽이나 이쪽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메리트가 되는 부분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잃는 게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잃는 게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욕심을 내거나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타협점이나 그 클라이언트가 이거는 포기하는 게 좋다라고 설득을 한다거나 그게 좋습니다. 상호 그쪽 클라이언트 쪽에도 좋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계속 운영하면서 뭐 바꿀 때 아니면 뭐 어떤 예외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지 누구도 예상을 못해요. 그 경우가 됐을 때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그건 결국은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훨씬 기간 단축되고 견적도 저렴해지는 거고, 그죠? 잃는 만큼 얻는 게 있어야죠. 얻는 만큼 잃는 게 있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에이전시 사이트를 가도요, 모든 자기네가 플랫폼을 뭘 제공하든지 간에 이 플랫폼 안에서 돌아갈 때는 얼마이지만 이걸 벗어난 커스터마이징과 모든 저거는 별도 견적을 해야 되고 기능에 따라서 새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워드프레스를 접한 분들이 좀 실수를 하는 경우는 있죠.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되는 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커스터마이징 원래 그 뭐라 그러지? 주문형 제작
대한 거를 기대를 하고 워드프레스 저기를 접근을 시선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제작자 입장에서. 문제는 결국에는 내가 덮어쓸 수밖에 없는데 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죠? 그런 단점은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걸로 페이지 빌더가 가장 큰 예예요. 페이지 빌더나 물론 다른 플러그인들도 많지만은 특히 페이지 빌더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페이지 빌더로 이런 큰 장점을 얻는 만큼 이 장점에 비해서 사실은 아주 작은 단점이에요. 사실은 단점이 작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큰 장점이 있는데 내가 뭐 HTML, CSS 그다지 잘하지도 못하고 이런 기술을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드래그 앤 드롭과 몇 가지 클릭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큰 장점이 있는데 그런 단점은 아주 작은 단점이죠. 하지만 그 단점이 뭔지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잃는 게 있다는 거. 또 있죠. 페이지 빌더는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쉬운 만큼 이걸 커스터마이징 하기는 어려워요. 여기 뭐 색깔을 바꾸고 좀 간격을 넓히고 여기 뭐 좀 하고 가능하죠. 다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커스텀 CSS 넣는 거라든지 룰을 찾아내서 하는 거라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걸 벗어난 뭔가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다거나 또 다른 효과를 넣는다거나 뭐 여기는 효과가 뭐 이런 식으로 짠짠짠짠 뭐 순서가 나타나는데 밑에서 올라오게 해주세요. 못하죠? 사실 할 수 있어요. 근데 코어 프레임워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퍼블리셔 입장에서 아예 코딩을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이런 거 수정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 2배의 일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의뢰자 입장은 아니겠죠. 이거 저거 하는 게 뭐고 이거 한 만큼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을 대화로서 인식시키는 건 스스로 각자 노하우를 터득해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는 방법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거예요. 이런 기능이나 이게 그 정도의 기간과 그 정도에 원래는 제공되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가진 플랫폼에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때는 중제작형이 되기 때문에 새로 제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기본 컨셉이겠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얘가 자꾸 딴 데로 흐릅니다. 근데 이게 다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얘기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봅시다. 우리가 이제 커스텀 루프를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사실은 우리가 커스텀 루프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지만 너무 복잡한 것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 우리가 페이지 빌더가 다 해주니까. 하지만 우리가 저렇게 나오는 게 커스텀 루프와 쿼리를 이용해서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중에 어떤 거를 또 어떤 새로운 컨셉을 고민해야 될 때, 뭐 아이디어를 내야 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날이 있어요. 그때가 와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때 저 기본 개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를. 그게 가장 중요해서 뭔가 의뢰를 받았을 때 견적을 달라 그러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할 때 이거 얼마야라고 하죠. 그때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로 처리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고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난이도가 어려운 건 뭐겠어요? 아까 여러 가지 조합된 형태의 목록을 출력하기 어렵겠죠. 그죠? 근데 단순히 카테고리가 뭐인 거를 AND 형태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결과적 해석했을 때 할 수 있겠죠? 뭐 페이지 빌더로 가능하겠죠? O 형태 가능하겠죠? AND는 안 돼요. 맞아요. AND는 안 돼요. 페이지 빌더는 AND 기능이 없죠? 아까 보셨지만 AND 기능은 없죠? O 기능만 있죠? 그런 거를 미리 파악을 하고 있으면 다 도움이 될 날이 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 거는 프레임워크에서 이 화면은 안 보입니다. 제가 따로 보고 있어서요. 그래서 메이슨리 어디 있었지? 아비아 템플릿 빌더 안에 이걸 보여드리는 게 낫겠구나. 위치를 저번에 우리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죠? 마우스를 찾기가 힘들어서 전체 화면을 풀고 위치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우리 제가. 자, 엠폴드의 경우 엠폴드 테마의 컴피그 템플릿 빌더의 아비아 코드스 안에 가면은 그 페이지 빌더에 있는 요소들에 대한 것들이 다 있다. 그 중에 이름이 다 비슷해요. 그죠? 메이슨리 엔트리스, 대충 예상이 가잖아요. 그죠? 이름이 프로덕트 그리드 다 있죠. 포스트 슬라이더. 엔트리스 볼까요? 자, 여기서 뭘 찾으면 될까요? 다 볼 필요 없고 WP 언더바 코리 한번 찾아볼까요? 있나 없나? 없네요. 이렇게 없네요. 찾아봐야 되겠네. 얘네가 뭘 쓰고 있는지. 자, 얘네는 여기 안에 넣어두지 않고 또 그 쿼리 돌리는 걸 또 다른 파일로 해놨네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 파일이 뭘까? 헬퍼 같은 걸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헬퍼 아까 위에서 본 것 같은데 메이슨리 헬퍼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WP 있네요. 그죠? 얘도 사용한다는 거고 루프 또 따로 뺐다는 거 루프를. 하지만 이 위에 걸 봅시다. 대충 다 볼 필요 없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라미터라고 하죠. 그 대충 파라미터가 이제 우리 아규먼트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텍서노미 있고 뭐 그죠? 그 설정값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카테고리 있죠. 포스트 타입 있죠. 오더 바이 있죠. 오더, 포스트 타입, 옵셋, 포스트 페이지, 텍스트 쿼리 아까 다 봤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아규먼트를 다 조합을 한 다음에 넘겨주고 끝. 나머지는 루프 돌리는 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이 루프와 쿼리의 개념을 대충 알고 있다면은 안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개념을 사용을 해서 루프를 돌리고 그 루프에 대한 HTML을 출력을 해주는 끝. 이런 개념이에요. 그거를 엘리멘트 개념에 넣고 얘네 페이지 빌드 개념에 넣고 그거를 마지막에 쇼트 코드화 시켜서 출력.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래서 뭐 만약에 변경할 게 있다면 이걸 익스텐드해서 지난번에 얘기하다 말았던 그런 것만 쭉 빼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또 이런 게 이제 그 실제로 그 커스텀 루프가 페이지 빌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해 본 거예요. 자, 오늘의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녹화도 잠깐 포즈를 시키고요.